자, 필기노트 목차부터 볼게요. 뭐 다 아시는 순서긴 해요. 네, 다 아시는 순서긴 하고. 근데 이제 필기노트 1에서는 이제 타당성 파트까지 되어 있고요. 이번 시간 할 거가 처음에 이제 파트 1, 감정평가 관련 규정 체계입니다. 요거는 사실 이렇게 바쁘시죠? 책이 없으시구나. 그냥 앉아도 되는데. 일단 갔다 오세요. 그래서 목차에 보시면은 이제 파트 1, 감정평가 관련 규정체계. 요거는 사실 뭐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보시면 되고 들어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이제 감칙에 들어가면 3원칙 절차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되게 중요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감정평가 3원칙과 절차를 답안에 쓸 기회가 지금은 없다. 근데 실전 시험에서는 여기에서 실력이 갈린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 현황평가의 원칙, 개념이 뭐죠? 기준 시점에서 현재의 이용 상황과 공법상 제한.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그것들 알고 있고, 지금 표준지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 찾기 하잖아. 용도지역 그렇죠. 이용 상황은 뭐 주거용이면 주거용, 뭐 단축 찾아가잖아요. 그죠? 너무 쉽죠? 이게 제일 어려워. 원래. 그러니까 실전 시험에서 제일 첫 번째 걸러지는 쟁점이 비교표준지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표준지 선정이라는 이야기는 대상 물건에 대한 이용 상황을 확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표준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표준 선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표준 선정하시고 계실 텐데, 그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은 대상 물건이 어떤 이용 상황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 이용 상황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 이용 상황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을 판정하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일시적인 이용 상황, 나지, 불법적 이용, 최유 이용이 미달되는 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아셔야 됩니다. 전기타, 전축사, 이런 거 배우셨어요? 안 배웠죠? 아니, 뭐, 이야기는 했겠지. 이런 거 있어야, 안녕하세요. 그렇겠지, 뭐. 근데, 거기에서 이미 실전 시험에서는 거기서 한번 걸러져요. 그러니까 표준지가 틀렸다라는 것은, 표준지 선정이 틀렸다는 것은 대상 물건 확정의 능력이 떨어지는 수험생이다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대규모 개발 사업.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배우시게 될, 보상, 수용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식 자체가 큰 개발, 그냥 건축 행위, 그러니까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건물 하나 짓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되게 넓은 땅에 토지를 조성하거나 아파트를 짓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수용 방식. 그러니까 LH공사가 위례 신도시를 만들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개인들한테 그 땅을 분양하죠. 또 시공사는 그 아파트 용지를 받아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죠. 그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수용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이라는 걸 해요. 자기 종전자산을 내놓고 새 아파트를 받아가면서 이제 분담금을 내거나 받아가거나, 이걸 이제 관리처분이라 하는데, 관리처분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지라는 게 있어요. 환지.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자기의 토지 건물을 내놓고 토지 건물 형태인 아파트를 받아가는 형태라면, 환지 사업은 땅을 내놓고 정리된 땅을 다시 받아가는 환지 사업이 있습니다. 환지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벌써부터 좀 만만치 않잖아요. 얘들을 제일 뒤에 배우긴 해요. 근데 우리가 물건평가나 표준지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을 다 배워가는 과정에 얘들을 다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얘들 되게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얘들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히려 MCPVF 6개수 그거는 그냥 연습하면 돼요. 지금 몰 수 있어요. 걔들은 친숙해지면 나중에 풀어져요. 그리고 실전 시험 가면 어차피 틀리게 돼 있어. 계산기가 삐꾸 나가지고 틀리게 돼 있다니까. 근데 얘들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 이후로는 이제 다 배우셨던 표준 토지의 비교 방식에서 이제 공시지가, 시점 수정, 애들에 대한 디테일들을 다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역요인, 개별요인 뭐 간단하게 배우셨죠. 기준시점분의 기준시점이고요. 기준시점, 기준시점 그렇게 배우실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치 형성 요인에서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라는 것은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고 해요. 다 체계를 잡아 드릴 텐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 말씀드릴 거고, 여기서는 또 그 지역 분석이라 해가지고 이론에서 배우실 텐데,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런 것들이 뭔지를 이해해야지만 얘들을 비교할 수 있고, 또 인근 지역에 표준지나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사 지역은 더 좀 뭐냐? 유사 지역이 A, B, C라는 지역을 줬는데 A 안에 걸 선정해야 될지 B 안에 걸 선정해야 될지는 결국 유사 지역을 먼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다 배우시게 될 거다. 뭐 사정 보정은 뭐 되게 쉽고요. 금융 보정은 다 배우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원가 방식 가서 조성원가법, 개발법 배우실 텐데, 거기에서 적용하는 율들, 그 다음에 조성 사례가 대상의 조성의 원가를 제시했는지, 사례를 제시했는지, 또 개발법에서는 건물 분양인지 토지 분양인지에 따라서 접근 방법, 그리고 대상권 확정. 여기서도 대상권 확정이 더 중요해요. 단순히 조성원가법은 소지에다가 조성원가를 더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다가 아니고요. 어떤 대상의 물건을 평가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조성원가 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면 분명히 대상 물건의 토지는 택지여야 합니다. 택지는 주상 홍업용지를 얘기하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상 부동산이 전답, 임야 같은 소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걸 평가한다고 했을 때는 조성원가법은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죠? 개발법에서도 토지 분양 개발법을 쓰는데, 토지 분양 수입 마이너스 개발 비용 차감해서 가격을 한정했어. 그건 뭐다? 소지, 농경지, 임야의 가치예요.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농경지, 임야에만 적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수익 방식을 하게 되면 뭐 지금 당장은 PG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제외상이 뭐냐,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잘 정리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 방식,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의 개념적 정의에는 순수익 또는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순수익은 NOI일 텐데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 BTCF, ATCF, 재매도 가치를 포함해서 현금 흐름이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것을 적정한 그 적정한 율이 소득률, 아니 환원율하고 할인율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그 적정한 율은 이자율 될 수도 있고, 시장의 이자율 될 수도 있고, 시장의 수익률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율이 있어. 그 여러 가지 율 중에서 내가 직접 환원법을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이자율을 가지고 직접 환원법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시조2 일부를 배웠겠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시조2 일부를 가지고 환원을 한정한다고 해. 여러 가지 율 중에 하나야. 그걸 가지고 내가 직접 환원법에 적용하는 게 뭐다? 환원율인 거죠. 환원율이라는 것은 행위 측면, 내가 소득을 가치로 환원시켰을 때 적용하는 그 율 자체가 환원율이고, 그 환원율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이자율과 여러 가지 율들 중에서 내가 선택 또는 가공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배우시게 될 거다. 건물 뭐 쉽잖아요. 이게 또 졸라 어렵지 사실. 직접법, 제조동가, 직접법, 간접법이 있다. 그죠? 직접법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 뭐다? 시점 수정. 직접법이 뭐예요?
재조달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친절, 한 달 동안 친절할게요, 계속. 직접법이라는 것은 대상 건물을 옛날에 지었을 때 들었던 원가.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건물을 지었는데 10억이 들었어요. 그걸 활용하는 것이 직접법이고요. 그죠? 간접법은, 표준 단가나 건설 사례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 간접법이에요. 그런데 재조달 원가의 개념에서 정의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재조달 원가라는 것은 역사적 원가가 아니라 역사적 원가라는 것은 회계상의 원가예요. 회계학에서는 옛날 10년 전에 들였던 10억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회계학상의 원가죠. 근데 재조달 원가라는 것은 기준 시점 현재의 얘랑 똑같은 걸 지었을 때 들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법에서는 자 10년 전에 10억짜리를 가지고 내가 재조달 원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건 언제 거다? 10년 전 거. 어떻게 해줘야 돼? 10년 시점 해줘야 돼. 왜? 기준 시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네. 이런 개념도 요소들을 딱딱딱 짚어서 정리하실 거고, 문제를 보시면 루틴이 있다. 삭제 항목이 나와, 항상.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될 거고, 뭐, 일괄 비교 방식, 수익 방식에서는 뭐, 지금 가장 큰 산이 뭐예요? 일괄 거사비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병신 방식과 최근 방식이 있죠. 병신 방식이 뭐죠? 토가구, 건가구 나누는 거. 그럴 거면 뭐 하려고 해, 씨. 그냥 개론과 함께 하면 되잖아, 그냥.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단지 외부 요인, 내부 요인, 개별 요인 복합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 일괄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실무적으로 되게 대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되게 큰 부동산을 얘기해야 오피스 빌딩, 골프장, 물류창고, 호텔, 그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일괄 거사비를 되게 많이 써요. 특히 이제 그 필드에서는 여러 가지 운용사나 어떤 그 리서치 회사에서 오피스 빌딩이나 물류창고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매일 공시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배우실 거고, 일괄식 환원법, 이거는 뭐, 지금은 DCF가 가장 어렵죠? 근데 뭐, 다 아셔야 되는데, 이거 딱 한 번 나왔어요. 34년 중에. 다행이에요?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재작년에 우리 간평 역사상 에루드가 참 엄청 나왔거든요? 다 터졌어. 안 돼. 버려서 안 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쉬워요. 근데, 어쨌든 그런 특징들을 좀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고, 집합 건물은, 평가 방식은 심플해요. 그런데, 집합 건물이야말로 집합 건물이라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질을 좀 이해하고, 왜 토지 건물과 왜 다르냐? 이걸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죠. 최고 재산 분석. 대상 부동산 토지가 낮이인데, 여기에다가 내가 최고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최고의 분양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게 좋을지,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분양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 상황이 결정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개발 방안을 선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 상황, 대상 물건 확정이 결정된다는 거죠. 맞죠? 이거 있을 때는 누구나 용도의 다양성을 위해서, 용도의 다양성 들어봤어요? 그래요? 어쨌든, 용도의 다양성 이런 거거든요. 자, 새우깡은 용도가 뭐죠? 간식이잖아. 걔를 뭐 입에 넣지, 뭐, 딴 데 넣으면 안 되잖아. 딴 데 쓸 거 없잖아. 뭐, 그렇죠? 용도가 다 하나라는 얘기죠. 근데 부동산에 얘를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뭐, 그냥 텃밭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용도의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최고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개발 방안을 선정하게 되면 그것이
근린생활 시설을 짓고 분양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근린생활 시설은 건물의 용도죠. 건축물을 근린생활 시설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토지 이용 상황이 따라와 결정돼. 맞죠? 그러면 이제 이때 토지 이용 상황 뭐라고 하죠? 상업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대나무 확장을 할 때도 건물의 용도와 토지 이용 상황은 구분하셔야 돼요. 네, 토지 이용 상황을 쓰는데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쓰면 틀리지. 병신이지. 토지 이용 상황에는 근린생활 시설이 없어.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걸 배우실 거고요. 타당성은 이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토지는 100원에 샀어. 건축비도 100원이 들었어. 근데 분양 수입이 180원 난대. 개발해봐라.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220원이 든다? 그러면 개발해도 되겠네. 이거 하는 거예요. 쉽죠? 쉽다 그랬다. 네,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 1에서 말씀드릴 거고요.